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에서는 반도체 장비 오퍼레이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전공과 경력에 제한은 없지만 교대 근무와 방진복 착용이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교보문고에서는 광화문점과 강남점에서 캐셔직을 담당할 정규직 전환형 인턴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유관 업무 경력자는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BGF 로지스에서는 물류와 산업안전부문의 신입과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물류센터 경험자와 물류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5월 9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에서는 의약품 생산을 담당할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 가운데 기계와 전기, 전자, 화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고형제 생산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JA 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대수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 네, 먼저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다라고 정의한다면은 조소연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부르고 싶으세요? 어떻게 부르고 싶으세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장 좀 알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방송 주제에 굉장히 알맞는 답을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직업계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직업계고 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도 역시 조소연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유망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정의는 이렇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어릴 때 공상과학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사람의 친구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움직이는 비행기, 자동차가 다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주나 바닷속 깊은 곳까지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부를 해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고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인공지능이고요. 이런 사물들이 모두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사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직업, 인간의 어떤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좀 과학기술이 많이 좀 포커스가 집중되는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인문계는 소외받고 또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여기저기 좀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관도 많이 바뀌고
또 떠오르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좀 전망이 어두운 그런 직업들도 많이들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직업 세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은 2020년까지 일자리를 200만 개 늘릴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대신에 줄어드는 일자리가 또한 700만 개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개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늘어나는 일자리는 금융관리나 매니지먼트, 컴퓨터 관련 엔지니어링, 판매, 교육 등에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줄어드는 일자리는 주로 사무, 행정, 제조, 생산, 건설 쪽에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직업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직업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직업은 컴퓨터나 기계에 대체될 수 있고 또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또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좀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채용 트렌드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예를 좀 들어보면은 요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권 같은 경우에 예전에 상업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던 직장이었죠.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은행원들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은행권에서도 채용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관련 부서의 채용이 늘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바일 뱅킹, 뭐 핀테크 그런 이름들로 인해서 그런 직무들의 인재를 채용하다 보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은행권에도 일반적인 은행원을 뽑는 게 아니라 IT 관련된 인재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와 관련된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시작부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역시나 오늘의 주제와 좀 많은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오늘 4차 산업 관련 전공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학교들을 보면 IT, 전자, 소프트웨어, 로봇 등의 이름이 들어간 많은 학교들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오늘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연관 있는 먼저 마이스터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 마이스터고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전공을 만들어 교육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에 있는 미림여자정보고,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서울 로봇고등학교, 로봇 분야에서 그리고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인천 전자마이스터고,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등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전공 분야를 가르치다 보면 높은 취업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마이스터고의 특징이 굉장히 높은 취업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가장 높은 구미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98%대이니까요. 사실상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취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학교 외에도 기본적으로는 다 90%대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확실히 각광받는 유망한 직무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마이스터고만 알아봤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공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확실히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뭐 이런 단어들 익숙하실 거예요. 디지털이다. 그리고 인터넷, 뭐 컴퓨터, 사이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 이름들이 들어간 학교가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육성하는,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아닐까 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 뭐 군자 디지털 과학고, 부산 디지털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도 설린 인터넷고, 경북 인터넷고 등 여러 학교들이 있고, 또한 컴퓨터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학교도 있죠. 세명 컴퓨터고, 부산 컴퓨터 과학고 등이 이런 학교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이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세 사이버 보안고등학교라는 학교도 있고요. IT라는 단어, 경민 IT고, 그리고 전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는 사실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광운전자공고, 금정전자공고 등 몇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총 25개 학교가 전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세부 전공도 확인해 보시고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진로 계획은, 진로 전망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성화고 그리고 또 마이스터고에서는 어떤 전공들을 또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먼저 특성화고 중에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의 전공을 예시로 한번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린 상고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는요, 학과 특징이 정보보호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서는 네트워크나 통신 기술을 기초로 해서 컴퓨터 보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 교과로는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운영 체제, 네트워크 기초, 웹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이곳은 특성화고다 보니까 졸업 후 진로도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졸업 후 진로는 정보통신과나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 해킹방어학과 등 공학 계열로 보통 진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취업을 희망한다, 취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분야, 차세대 이동통신이라든가 컴퓨터 클라우딩이라든가 네트워크, 컴퓨터 보안 등의 다양한 진로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네. 전문 동아리가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넵슈스나 레이어7, 유니팍스 등의 다양한 그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학교 생활에서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는 분야들, 활동들을 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기 상당히 좀 수준이 높기도 하고요. 이런 전문 동아리까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좀 미리 학습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실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가장 좀 핫한 화두 중에 하나, 뭐 요즘도 아니죠. 굉장히 좀 오래된 화두인데 인터넷 해킹이잖아요. 네. 여기 관련해서 특성화고 중에 좀 해킹 보안과 관련된 전공도 아까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보 보안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민간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분야가 이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분야가 아닐까 요즘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한세 사이버 보안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는 해킹 보안과라고 말 그대로 정말 해킹을 방어하는 그런 과가 되겠죠. 전공 교과로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조, 서버 구축 및 운영, 다양한 이런 전공 교과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자격증으로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정보 처리 기능사,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습한 것을 확인받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심 가지실 게 이제 취업 분야, 진학 분야,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일 텐데요. 취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보안관제 서비스업, 그리고 정보보호 전문 산업체나 국가정보보호 관련 기관에 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라든지 바이러스 백신 개발 업체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공을 딱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 과가 바로 이 해킹 보안과가 되겠고요. 물론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을 할 수도 있어서 컴퓨터나 전자, 통신, 보안 관련 다양한 학과에 진학을 하는 것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좀 관련 특성화고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마이스터고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하는 게 바로 마이스터고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교답게 소프트웨어 개발과라는 전공이 준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이 과의 특성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및 기법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봤을 만한 프로그램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바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웹 프로그래밍 등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마이스터고가 되겠습니다. 자격증도 당연히 많이 취득하게 될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능사를 기본으로 해서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그리고 전자계산 조직 응용 기술사,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등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졸업 후 진로도 굉장히 넓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관련 기업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스터고라는 거는 전문적인 직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운영하다 보니 전국 단위 모집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사는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다양한 지역들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좀 4차 산업혁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로봇인데요. 저희가 좀 특성화고 진로 수업에서 서울 로봇고등학교를 모시기도 해서 한번 직접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서울 로봇고등학교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서울 로봇고와는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로봇고 학생들과 좀 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무지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 뭐냐면 서울 로봇고라고 해서 전 진짜 로봇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걸 만드는 학교인가? 그런 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역시나 그거는 아니고요. 혹시 처음 로봇고를 접하시는 분들께 제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 로봇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전공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첨단 로봇 설계과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각종 공작 기계와 CAD, CAM 및 PLC 제어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요. 각종 로봇 및 기계 부품의 설계, 제어, 가공, 조립, 조작 및 정비의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고요. 교육 과정이 기계 요소 설계, 3D 모델링 가공, PLC 제어, 로봇 제조 기술, 산업용 로봇 제어, 로봇 하드웨어 개발 등 다양한 과정들이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그리고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해서 기계 금속 분야로도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지능형 로봇 등 관련 업체가 있으니 졸업 후 진로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분야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점점 취업할 수 있는 업체들,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 그리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시점 그리고 졸업하는 시점의 상황도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성화고 또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 또 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소식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관련 분야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바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뭐 학교에서는 당연히 전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할 텐데요. 관련해서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IP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적 재산 분야를 IP라고 합니다. 지식과 관련된 소유권과 관련된 특허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특허청이 공동으로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운영하는 예비 기술 전문가 양성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단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고요. 그 선발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기술 이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최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수료 및 시상 과정을 거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많은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소개드린 서울 로봇고 등의 학교도 실제로 참여를 해서 기술 이전까지 이뤄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했고 그 아이디어가 기업에 쓰일 만한 기업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평가받고 컨설팅 받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에다가 실제로 돈을 받고 그 기술을 이전한, 판매한 그런 학교들도 지금 전국에 한 7개 학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면은 학생들 역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정보 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 및 보안 인재 대상 현직 전문가 밀착형 교육 시스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이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 분야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운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먼저 12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120명의 학생들에게 보안 전공과 관련된 실습 및 실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30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계속 이게 서바이벌 방식으로 숫자가 줄어드는데 120에서 30을 뽑았고요. 그 30명에게 정보 보안과 관련된 또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0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10명에게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보안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성된 학생들이 바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을 책임지는 그런 인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자, 미래 사회의 유망 기업이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나올 건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기업이 과거에는 굉장히 크고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시가총액이란 단어 어려운데요. 기업이 보통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는데 그 주식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자, 2007년과 제가 2017년에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페트로차이나라고 해서 중국 석유 회사였고요. 네. 2등이 엑슨모빌이라고 미국 석유 회사, G는 전력 발전 에너지를 주로 다루는 미국 회사고요. 이 회사가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모태가 된 그런 회사죠. 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중국 통신회사, 공상은행이라고 중국의 은행,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에 랭크된 회사들입니다. 네. 주로 석유 회사, 에너지, 은행 그런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10년 후에 2017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들일 것 같아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어떻습니까? 분야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바뀌었다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망 기업의 분야가 달라졌다는 거, 유망 직종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조서연 아나운서께 한번 질문 드릴까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소개된 10개 기업 중에 어떤 회사의 주식 사고 싶으십니까? 10개 모두 없습니다. 네, 저는 좀 작은 회사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주는데 더욱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좀 비싸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작은 회사, 이런 그럼요. 여러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중소기업 조금 더 화이팅입니다. 중소기업 화이팅.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취업에도 많이 관심 가지실 그런 기업을 크게 키우는 일에 저희는 더 관심 가지는 네. 걸로 하고요. 네,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진로를 결정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대신에 주식 투자와 다른 점, 남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망해도 실패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모두를 걸고 투자를 하는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분들은요. 미래사회에 유망한 분야, 바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하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겠지만 본인하고 잘 맞다면, 관심 분야라면, 흥미가 있는 분야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난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고민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딩이나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아주 쉬운 프로그램들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교육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거예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여러분을 훨씬 더 빛나는, 경쟁자들과는 다른, 동료들과는 다른 더욱더 알찬 핵심 인재로 발전시켜줄 그런 무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JA 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